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진행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발행된 일요서울 기사들 중에서 재미있는 기사 그리고 정보가 되는 기사 제가 골고루 모아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 김 씨의 석연찮은 행동들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홍준철 기자에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기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업무폰이 모두 삭제가 됐다. 네, 김지은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모 수행비서한테 업무폰을 인수인계를 받았죠. 네. 그 인수인계를 받고 그걸 또다시 어모 씨라는 수행비서한테 업무폰을 넘겨줍니다. 네. 근데 그 업무폰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전에 그런 게 전혀 다 삭제된 거, 전화번호만 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측이 증거 인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였죠. 2차 구속영장. 물론 기각됐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임, 김지은 씨의 후임인 비서가 자신은 받기 전에 이미 2017년 12월 김지은 씨로부터 업무폰을 받을 당시에 삭제가 됐다. 그래서 그날 밤 전화를 했답니다. 김지은 씨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지은 비서는 자기가 전임 신비서한테 업무폰을 인계 받을 때 그 당시에도 삭제돼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당신한테 줄 때도 삭제해서 준 거다. 네, 이거는 이제 어 씨의 주장이죠. 근데 김지은 씨는 삭제되지 않고 줬다 했는데 그 당시 둘이 대화할 때는 그렇게 증언한 거죠. 후임자는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 삭제하고. 그럼 혹시 신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삭제를 하고 준 게 맞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신 비서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전화기 휴대폰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예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권을 잘 모르니까. 근데 원래 비서라고 수행비서쯤 되면은 이제 일의 연속성이 있으니까는 보통 삭제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다 삭제를 하고 보면은 받았을 때도 삭제를 했고 줬을 때도 삭제를 했고 계속 삭제를 하고 넘겨줬다고 해요. 근데 연락처나 하다못해 내용도 그냥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에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나 이런 약속 스케줄들이 다 있을 텐데 계속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비서가 김지은 비서의 전임이 줬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김지은 비서죠. 받을 때 삭제돼서 받았다. 어 씨의 주장이지만. 그런데 김지은 비서는 검찰에서는 나는 그대로 줬다 얘기를 하고, 어 씨는 삭제됐다고 내가 확인했다. 그것도 통화도 했다. 삭제했다고. 그게 관행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도 어 씨도 1월 달에 이제 인수인계를 반납할 때 3월 달에 반납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도 삭제하고 줬어요. 어 씨도요?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로부터 받을 때는 완전 초기화된 휴대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만 있고 어플이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사진 이런 자료들은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어 씨는 그냥 개인정보 정도만 삭제를 하고. 어 씨는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은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비서의 이해관계가 없다. 지금 김지은 비서는 안희정이 성폭행 의혹 사건을 공방에 벌이는 거고, 자기는 거기에 이해관계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다들 삭제를 하고 넘겨주나요? 정치권에서? 글쎄요. 업무폰에 대해서는 영역이, 여기는 이제 도청 업무폰이잖아요. 충남도청 업무폰이고, 이제 다른 쪽이 국회 쪽은 업무폰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기관은 다 있습니다. 업무폰이. 청와대, 정부부처, 국정원, 경찰 이런 다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줄 때는 통상적으로 아마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합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사실 복구하는 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작년 9월에 업무폰에서 자료가 삭제된 걸 이미 확인했고요. 작년 9월 어떤 시점인가요? 작년 9월이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 정합니다. 신 씨가
아니 김지은 비서가 9월달,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 비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달 이전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보면 그 신비서가 전임 비서가 넘겨줄 당시에 아마 삭제된 걸 파악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삭제된 기록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밝혀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1월달 올해 3월달 그 후임인 어비서가 업무폰을 도청에 반납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마 검찰에서 삭제된 기록을 찾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찾는 건 요새 일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대성통곡 증언도 있어요. 네, 그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 두 번이 씩이나 펑펑 울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공식 정무회의팀에 있습니다. 안 지사가 있고 거의 고위공무원단 충남도청에 그리고 정무팀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 하는 거죠. 두 명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랑 둘이서 같이 봤는데 그 회의 과정에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지사가 김지은 비서한테 참석자도 다 뜨악했지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이 감명 깊은 게 있었나 보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정무회의라는 게 옷 일정을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시 참석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다가 자기가 이제 정무팀으로 옮겨지니 이거에 대해서 섭섭해서 한직으로 불러서 섭섭해서 우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급수가 올라간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7급 수행비에서 6급 정무비서로 옮긴 건데 근데 이 정무팀은 지사랑은 떨어져 있는 거죠. 수행은 계속 24시간 일정이 같이 돌아다니는 예를 들면 뭐 VIP 행사나 청와대 아니면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거는 수행비서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미묘하네요. 네. 두 차례예요? 네. 한 번은 이제 1호차, 이거를 관용차 1호차라고 하면 도지사가 타는 차 아니죠. 근데 역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었는데 운전사가 앞에 있고 그 옆에 이제 후임인 그 어비서가 앉고 옆좌석에 뒷좌석에 이제 김 비서랑 이제 지사랑 앉았는데 또 다시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안 지사가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진 비서가 아니 전임 비서인 신 비서도 떠날 때 펑펑 울었다. 내가 울면 안 되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해갖고 이 전임 비서인 어비서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기사화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무비서가 자기가 일하다가 정무비서에서 수행비서 온 건데 정무비서가 무슨 한직으로 여기면 자기가 한직에서 좀 일하다가 왔나 하는 그 속으로 영문을 모르면 의아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안 지사와 김 비서에 대해서 같이 있는 사람도 구체적인 관계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이렇게 정무비서로 간 이후에도 수행비서 일을 자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정무비서랑 수행비서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전임과 후임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 비서는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행사나 이런 거를 그 후임인 어비서가 김 비서한테 물어본 거죠,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월 초에 그 해외 출장이 하나 있었고 2월에 VIP 청와대 행사가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어비서 주장으로는 자기는 그런 큰 행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내키지가 않았는데 농담 삼아 이제 푸념 삼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좀 가기가 그렇다. 좀 힘들다 그랬더니 김지은 비서가 그럼 내가 가도 되겠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들어서 어비서는 성폭행 당한 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관계나 본인이 축출만 하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피해자에 대한 뭐 무엇을 다시 파헤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의혹이 생기면 어쨌거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꼭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왕 이 의혹이 생겼으면 그걸 또 빨리 털어내는 게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이 어비서랑 전화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가지를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폰, 그리고 저기 공무원증, 태블릿 PC,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태블릿 PC인데요. 네. 태블릿 PC도 인수인계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신비서가 저도 그 점을 이제 전임 비서 신비서한테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태블릿 PC가 반납이 안 된 거예요. 그 어비서한테 김지은 비서부터. 네네. 그래서 도청에서는 태블릿 PC 왜 반납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지은 전임 비서 태블릿 PC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블릿 PC의 행방이 묘한 걸로 보입니다. 혹시 거기에 또 결정적인 다른 뭐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사실 비서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사 측은 지금 이야기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안전지사는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 중이고 그 안전지사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전화를 끄고 있거나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나 여기서 아마 더 가려질 거로 보입니다. 깊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살짝 미진한 건 사실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러겠죠. 네, 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남녀간의 문제입니다. 이 남녀간의 문제라는 게 참 제3자가 알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업무폰이 복구가 되고 아까 전에 그 신 전 비서랑 혹시 통화가 된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 신 전 비서는 JTBC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김지은 비서가 자기가 이제 이런 그 성폭행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그 SOS를 친 거죠. 나 이렇다. 하소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다고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난 누구한테 했다 그런 얘기를 푸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전임 비서인 신비서예요. 근데 신비서는 나와서 자기가 미안하다. 네. 내가 그럴 정도는 몰랐다. 거절하라고 말했다면서 이제 네. 김지은 비서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성폭행 이런 걸 자기가 간접적으로 들었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을 인터뷰를 해서 자초지정을 들은 것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못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아무튼 성사가 되면 다시 한번 나와서 좀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수, 고구려 때 한강을 부르던 이름이라고 하죠. 또 서울시에서 시금 가능한 수돗물을 내세우며 브랜드화한 건데요. 과연 얼마나 마시고 있을까요? 사회부 오두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두환 기자입니다. 아리수 드셔보셨어요? 좀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마셔요? 뭐 서울 같은 경우 저희 기자들이 많이 있는 시의회 기자실이나 시청 기자실에도 아리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아리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마신다고 하면 정말 이상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그렇게 마셔도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리수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 그거를 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활동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물을 먹기까지의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에 대한 자부심이 서울시가 굉장하잖아요. 아리수 홍보도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 혹시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수치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뭐 공원이나 서울시 외곽에 나와 있는 그런 음수대에 보면은 서울시나 그 산하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음수대에 가시면 그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먹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 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이 깨끗하다는 건 알겠지만은 물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 수도꼭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공원이나 이런 걸 직접 가봤어요. 네. 근데 딱 봐도 아 이건 좀 먹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좀 상황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야외 그대로 수도꼭지나 음수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매일같이 두고 가서 닦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입을 대고 먹는다는 건 더 어렵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일단은 그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으면은 공원 담당하는 부서가 또 담당을 하고, 그게 또 공원도 일반 공원이 있고 한강 공원이 있잖아요. 부서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는 어렵고요. 실제로 뭐 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장충당 공원이나 반포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음수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홈페이지상에서 아리수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1시간을 돌아다녀 봐도 도대체 어디서 아리수를 먹을 수 있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그 반려견을 가지고 오신 분이 개한테 물을 먹이는 걸 봤어요. 봤더니 그게 아리수 먹는 음용수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음용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호스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는데, 뭐 정작 자기 반려견한테 물을 주고 목욕까지 시키던 그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목욕이요? 이게 아리수 물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먹는 물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개 씻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음 조심해. 개 씻기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봐도 좀 황당할 정도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도 안 마신대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죠. 공무원들이 정작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마시는 정수기는 그 아리수를 연결하는 정수기를 쓰고 안쪽에 있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정수기는 일반 정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뭐 박원순 시장님 화가 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마시도록 권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도 좀 먹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음수대가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 왜 거기서는 공무원들은 안 먹는 거예요? 아마 그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관의 노후화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혹시 마셔보셨나요, 아리수? 네, 저는 어떠셨나요, 마셔보니까? 저는 근데 원래 생수를 안 좋아해서.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처음 아리수를 마셨을 때 저는 이제 정수기에서 먹지 않고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걸 마셨었는데 딱 따서 먹는 순간 제일 먼저 느낀 느낌이 수돗물 냄새가 나는구나. 염소 냄새? 염소 냄새가 제일 처음 나고, 사실 그거 말고는 일반 물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뭐 수돗물에서 틀어서 나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마실 때 그대로 꼭지에서 진짜 틀어서 생으로 입 대고 먹진 않거든요. 그쵸. 받아서 조금 날리고 가라앉히고 해서 먹는데, 페트병에다 하는 거면은 좀 그런 염소 냄새 같은 건 좀 제거하고 그렇게 담을 수가 없나요? 그런 기술력이 아직 없는지. 그래, 아니 근데 그것만 없어도, 들어보니까 그것만 없어도. 제가 봤을 때 그 염소 냄새만 안 나도 먹는데 사실 거부감은 없는데, 좀 그런 문제가 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본격적으로 아리수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심의평가단을 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뭐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한 250명을 또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수의 문제점이나 어떻게 하면 좀 홍보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계속 지적을 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먹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리수 브랜드나 이미지를 바꾸는 데 노력을 했지, 그 물을 어떻게 먹게 되는지 그 시설이나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좀 홍보보다는 덜 했던 거죠. 나는 먹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잘 뭐 얘기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페트병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음용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지, 페트병이라면은 상관없겠구나 했는데, 거기서도 수돗물 냄새가 난다면은 이야기가 오히려 달라지거든요. 그냥 음용돼서 먹는 물은 차라리 냄새가 덜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게 수돗물인구나라는 말을 잘 모를 정도예요. 다만 거기에 이제 아리수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히려 알죠. 그걸 몰랐다면 오히려 냄새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페트로 먹는 게 더 심하지 음용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만 하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건 안 하나?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물이 좋다라고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홍보가 아니라 이제 시설이나 이런 관리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리수를 직접 먹거나 혹은 페트병을 이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리수 음용대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노인정이나 이런데 정수기를 한 대 놔달라. 그 비용이 더 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저 아까 전에 공원에서 개 저는 사실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취재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 분이 걔한테 물을 주고 있어서 가서 봤더니 그게 그것이었고, 또 직접 그 관리하는 곳에 물어봤더니
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음용대가 호수로 하나 돼 있다는 거를. 근데 혹시 그러면 거기에 그게 아리수이고 음용이 가능한 식수다라는 안내가 있나요? 음수대에는 다 이 물이 아리수로 사용된다는 물이 써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질 검사를 해서 성분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서는 그 수질 검사, 그 아리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개를 시키신 건가? 거기에는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 공원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 지켜본 눈이 있을 텐데 한 번 봤는데 저기서 개 시켰어. 그러면 다시는 못 먹는 거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수대 이렇게 네모나게 올라와서 뭐 수도꼭지를 돌리거나 버튼이 눌러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음수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안 갖춰진 경우도 있고 음수대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 위에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누가 닦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먹는 사람이 닦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저 물을 먹을까? 먹고 싶을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당연하죠.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물로 좀 뿌리고 먹으면 되긴 한데 근본적으로 그 아리수에 대한 불신이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했던 거고 홍보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다 해소되지는 않은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 닦아놓고 공무원들도 안 마신다는데 그게 가장 충격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시민들이 그거를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웃긴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왕 마련된 기반 시설이고 여기에 돈도 홍보비든 설비비든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끼고 잘 관리하면 이게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바로 먹는다는 거,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생수 비용도 진짜 비싸거든요. 네, 이왕 있는 거 조금 더 잘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왕 마련된 기반 시설 아끼고 사용하면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면 살펴보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재개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이범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이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 뭐 이런 거에 얽혀서 그런지 유난히 재계 이름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뜨끔뜨끔하겠어요. 혐의점 나올 때마다 오르내리는 기업들 있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10대 기업들이겠죠. 뭐 삼성, 현대, 포스코, LG 뭐 다 겹쳐 있습니다. 한번 그 대통령 두 대통령이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전직 박근혜 대통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된 혐의는 일단 미르 K재단의 그 출연금을 강요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는 대부분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간 232억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돈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원이냐를 놓고 그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 얽혀있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 삼성, 롯데가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22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서 220억을 지원을 한 것이지 어떠한 대가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논리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최대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몇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양합니다. 일단은 그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다스. 다스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다스가 투자 자문사인 BBK의 140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에 대한 그 미국 법원의 소송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는 삼성하고 현대차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전혀 아니고 그 다스 소송 외에 다른 건의 그 비용을 댄 건데 꼭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을 댄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곤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저기 이학수 전 실장이 저희 검찰에 나가가지고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돈에 대한 또 대가성 여부는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MB의 도곡동 땅, 이 BBK 문제가 맨 처음에 불거진 자금의 출처가 도곡동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의 그 자금이 포스코에서 흘러가 들어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포스코의 계열사인 그 포스코 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MB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외교하고 그 비자금 도곡동 땅 거래 당시의 정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롯데그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2롯데월드 이 인허가 부분 문제에서 그 MB나 청와대 측이 연루되어 있다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뭐 다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네. 아예 그냥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럼?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가 그 정권이 바뀌면 또 지지부진해지고 또 어떤 현안이 터지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그 총수들이 여러 차례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구속이나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대부분 일단은 구속이까지는 아니지만 구치소까지는 갔죠. 네. 구치소까지는 네. 갔다가 다시 이제 법리를 따지고 보면 뭐 네. 이거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네. 해서 집행유예 내지는 그냥 잘못이 없다라는 불구속으로 해서 나와서 그 외부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외협력팀 입장에서도 총수들이 매번 검찰이나 구치소 앞에서 사진을 찍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업 이미지나 뭐 그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달라는 입장이고요. 어떤 대기업 홍보 담당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차라리 이럴 거면 구속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맞고 그냥 네. 풀려나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때려다는 것도 네. 얼른 때려달라는 것도 네. 좀 재밌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계성 때문에 논란이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연계성이요? 가령 그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네네. 이제 여기서 그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 논리가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 기업인 대우그룹 이번에 대우전자를 네네네. 인수한 그 기업은 특혜를 받아서 인수를 한 거다. 이 논리로 계속 그 여론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특혜 여부는 모르는 거죠. 네,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겠어요. 네, 오히려 뭐 재계든 검찰이든 서로 풀고 갈 거는 속 시원하게 풀고 가자라는 게 이제는 모여지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